늦가을 저녁,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드 사나는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의 빛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입구의 도엄에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시간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점장 강민주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의 점장이 된 지 3년째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레스토랑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에 집착했다. 오늘 저녁 예약이 빽빽하니까 모두 정신 차려. 하나라도 실수하면 용서 안 해. 강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그 중에서도 신입 직원 박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있었다. 입사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그녀는 점장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매일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청소 도구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회장 윤혜진은 오늘도 평소처럼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사나그룹의 회장이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청소부로 변장해 거리를 청소하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봉사활동을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최근 과로로 몸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자신의 그룹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만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쉬다 가야겠어. 윤혜진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도엄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성이 미슐랭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입구 쪽에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청소부 복장을 한 윤혜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저 사람은? 그는 큰 걸음으로 입구로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혜진은 지친 표정으로 입구 근처 소파에 앉으려고 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윤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만 앉았다 가려고요. 물 한 잔만 얻어 마시면 금방 나갈게요. 물 한 잔. 여기가 무료 급식소로 보여요? 이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청소부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강민주는 코를 찡그리며 윤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혜진의 유니폼에서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한 흔적이 묻어났고 약간의 땀 냄새도 났다. 여기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바로 그때 박서연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다. 그녀는 윤혜진의 지친 얼굴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점장님, 아주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깐만 쉬다 가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강민주는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신입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 하지만은 무슨. 이런 사람이 레스토랑 문 앞에 있으면 우리 이미지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손님들이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점장의 말투가 너무 심했지만 신입인 자신이 더 이상 대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혜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제가 아주머니를 모시고 나갈게요. 서연은 윤혜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여기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물 한 잔 드릴 테니 잠깐 나가실래요? 윤혜진은 서연의 친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으며 힘겹게 균형을 잡았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정말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그 모습을 본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점장님, 아주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딱 5분만 여기 구석에 앉아 계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물도 드리고 제가 책임질게요. 강민주는 한숨을 쉬며 손을 저었다. 5분이고 뭐고 당장 내보내라니까. 내 말 안 들려. 바로 그때 윤혜진의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비서실장 김태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윤혜진은 휴대폰을 귀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세요. 회장님, 평소에 자원봉사하시던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세요? 김태수 비서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요, 태수 씨.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어요. 우리 그룹사나 레스토랑에 있으니까 오지 않아도 돼요. 괜찮으면 오늘 봉사활동은 취소하겠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혜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어지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강민주는 윤혜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비웃음을 지었다. 우리 그룹 사나 레스토랑,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청소부 주제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윤혜진을 향해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아주머니, 여기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사나 그룹이 당신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윤혜진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몸의 균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서연은 점장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대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윤혜진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윤혜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은 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젊은 것이 눈치도 없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혼내야겠어. 그는 다시 윤혜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물이나 마시고 빨리 나가세요. 5분 후에도 여기 있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물 마시고 바로 나갈게요. 서연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윤혜진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주머니. 좀 더 쉬다 가세요. 서연의 친절한 말에 윤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이름표를 보며 물었다. 서연 씨라고 하시나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2달 됐어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그래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윤혜진의 말에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민준이 다시 다가왔다. 물 다 마셨으면 이제 나가세요. 손님들 올 시간이에요. 윤혜진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다시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이마에 손을 대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강민주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귀찮게 하시네. 그럼 앉아만 있지 말고 뭐라도 주문하세요. 여긴 레스토랑이에요. 손님이 되려면 돈을 내야죠. 윤혜진은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평생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온 윤혜진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야말로 자신이 평소에 추구하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알아야 할 현실이야. 윤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주문하죠. 메뉴판 좀 주세요. 강민주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했다. 청소부가 정말 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요? 여기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괜찮으니 메뉴판 주세요. 서연이 급히 메뉴판을 가져왔다. 윤혜진은 메뉴판을 펼쳐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잘 알고 있었다. 오프닝 때 직접 와서 시식도 했고 매달 보고서를 통해 인기 메뉴와 고객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프랑스산 랍스터 테르미도르, 은대구 구이, 푸아그라 볶음밥. 이 세 가지 주문할게요. 강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세 가지 메뉴를 합하면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정말이에요? 그거 다 하면 70만 원 넘는데요? 알아요. 주문하겠다니까 만들어주세요. 윤혜진의 단호한 대답에 강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와, 간도 크네요. 청소부 주제에 돈은 있어요? 혹시 무전 취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윤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돈 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하지만 먼저 계산하세요. 음식 나오기 전에 돈부터 받을 거예요. 강민주는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레스토랑의 규정에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 청소부를 망신주고 싶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점장님, 그건 규정에 없잖아요. 손님이 주문하셨으면 음식을 대접해야죠. 닥쳐, 박서연. 내가 규정을 알아. 난 점장이고 여기서 내 말이 곧 규정이야. 강민주는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윤혜진을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선결제 안 하면 주문 취소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오늘은 봉사활동을 가는 길이라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하지만 제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휴대폰 배터리 죽었잖아요. 강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실제로 윤혜진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꺼져버린 상태였다. 비서실장과 통화한 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다. 그럼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제 비서에게 연락해서. 비서? 청소부한테 무슨 비서가 있어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강민준의 비웃음에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서연이 다시 나섰다. 점장님, 제가 대신 결제할게요. 나중에 아주머니께 받으면 되잖아요.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70만 원을 대신 내. 강민주는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낼 수 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일단 계산하고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돼요. 윤혜진은 서연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꼭 나중에 보답할게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강민주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좋아요. 그럼 서연이 내가 계산해. 대신 나중에 돈 못 받아도 내가 모르는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카운터로 가서 선결제를 하는 동안 강민주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악의적인 계략이 떠올랐다. 저 건방진 청소부와 나한테 대든 박서연. 둘 다 혼내줘야겠어. 그는 주방장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봐, 주방장. 3번 테이블 주문 있잖아. 그거 천천히 만들어. 그리고 내가 따로 지시할 때까지 내오지 마. 네. 왜요? 주문 들어온 지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내가 하라면 하라고. 이유는 묻지 마.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홀로 돌아왔다. 30분이 지났다. 윤혜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주방에 가서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했지만 주방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점장님,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30분이 넘었는데. 그러게. 주방이 오늘 바쁜가 봐. 기다리라고 해. 강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다. 그는 직원 휴게실로 가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5분 후 강민주는 서연을 불렀다. 박서연, 프런트에 내 휴대폰 두고 온 것 같아. 좀 가져다 줄래?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프런트로 향하는 사이 강민주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완성된 3가지 요리가 놓여 있었다.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랍스터 테르미도르, 완벽하게 구워진 은대구, 그리고 고급스러운 푸아그라 볶음밥. 주방장, 잠깐 나가봐.
내가 직접 마무리할게. 네. 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주방장이 나간 후 강민주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들을 꺼냈다. 반쯤 먹은 랍스터, 식은 생선 요리, 그리고 덜 먹은 볶음밥. 그는 새로 만든 요리를 치우고 먹다 남은 음식들을 그 자리에 놓았다. 물론 플레이팅은 새 요리처럼 보이도록 약간 정리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음식이 한 번 먹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저 청소부가 분명히 항의할 거야. 그럼 내가 이게 원래 주문한 음식이라고 우기면 되지. 서연이는 주방에 없었으니까 증거도 없고 결국 돈 못 내는 무전취식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들고 홀로 나왔다. 서연은 아직 프런트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 3번 테이블 음식 나갑니다. 강민준이 큰 소리로 외치며 윤혜진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드세요. 윤혜진은 테이블 위에 음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랍스터의 껍질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반쯤 벗겨져 있었고 은대구는 중간 부분이 잘려 나간 상태였다. 푸아그라 볶음밥도 숟가락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다. 이게 뭔가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뭐긴 뭐예요? 주문하신 음식이죠. 이건 누군가 먹다 남은 음식이잖아요. 손님한테 먹다 남은 음식을 내오는 게 미슐랭 레스토랑의 서비스인가요? 강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먹다 남은 음식이라니요? 이건 방금 주방에서 만든 거예요. 아직 따뜻하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이 랍스터 껍질 좀 보세요. 이미 누군가 먹은 흔적이 뚜렷해요. 그건 플레이팅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음식을 먹기 쉽게 미리 껍질을 벗긴 거라고요. 강민주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프런트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음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점장님,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건 분명. 닥쳐, 박서연. 내가 주방에 있었어. 아니잖아. 그럼 입 다물어. 강민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손님께 이런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음식값 70만 원. 내가 다시 낼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선결제로 70만 원을 냈는데 다시 낼 돈은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윤혜진은 차분하게 음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주문 취소? 안 돼요. 음식은 이미 나왔어요. 당연히 계산해야죠. 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음식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계산을 하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음식은 나왔어요. 당신이 안 먹는 거지.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강민준의 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손님이 윤혜진의 테이블 쪽을 보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저분 테이블에 무슨 일이에요? 아, 청소부분이 무전 취식을 하려고. 강민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윤혜진이 일어섰다. 무전 취식이라니요? 이미 계산했잖아요. 제 대신 저 직원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 문제죠. 돈도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 돈으로 비싼 음식을 주문하다니. 강민준의 말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윤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더러워서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윤혜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여전히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제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혹시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제 가방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이 급히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윤혜진이 정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면. 아니야, 설마. 청소부가 누구한테 연락해봤자 별일 있겠어. 그냥 허세일 거야. 하지만 강민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윤혜진의 차분한 태도, 그리고 아까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우리 그룹사나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이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다.
윤혜진은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전원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몇 분 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윤혜진은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김태수 비서실장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비서실장을 부르면 이 일은 금방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들이 겪는 모욕과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경험해봐야 해. 윤혜진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고요? 뭘 알았는데요? 강민준은 비웃으며 물었다. 윤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힘이 없는 신입 직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다. 윤혜진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오만한 표정의 점장.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윤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수 씨?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금 전에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괜찮아요. 태수 씨, 지금 당장 라 메종 드사나 레스토랑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직원 명단, 최근 3개월간 고객 불만 사항, 그리고 점장 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라 메종드 사나 경영 개선 방안으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윤혜진은 다시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레스토랑 안에서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봤지? 저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해야 해. 약한 모습 보이면 계속 우습게 봐.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만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아주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대항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일이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강민주는 집에 돌아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왔다. 내일 오전 9시 본사 회의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사나 그룹 인사팀. 강민주는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본사 회의실? 무슨 일이지?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메시지를 지워버렸다. 아마도 정기적인 점장 회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9시 사나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강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에 맴돌았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높은 분들이 다 모여 있지? 평소 점장 회의에는 팀장님만 오시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태수 비서실장이 들어왔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강민주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무엇보다 그녀 주변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어제의 지친 청소부와는 전혀 달랐다. 모두 일어나세요. 김태수 비서실장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강민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일어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나그룹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김태수의 소개에 강민준의 눈이 커졌다. 회장, 저 여자가 회장이라고?
윤혜진은 상석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앉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강민준만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 점장님, 왜 안 앉으세요? 윤혜진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민준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다. 저기, 회장님. 네, 저예요. 어제라 메종 드 사나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요. 윤혜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강민준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청소부라고 모욕했던 것, 먹다 남은 음식을 내온 것, 그리고 무전취식범 취급했던 것. 앉으세요, 강 점장님.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윤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민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태수 비서실장이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어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들이 CCTV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윤혜진을 모욕하는 장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서연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게 우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서비스인가요? 윤혜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회장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친절하게 대했을 거예요? 윤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강 점장님. 상대가 누구든 간에 손님은 존중받아야 해요. 회장이든 청소부든 학생이든 말이에요. 윤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모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 회사가, 우리 레스토랑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녀는 다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 점장님, 당신은 3년 동안 훌륭한 매출 실적을 올렸어요. 손님 만족도도 높았고요. 하지만 그건 돈 있는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죠. 김태수가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옷차림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대학생의 불만, 예약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직장인의 불만, 그리고 아이가 울었다는 이유로 내쫓겼다는 가족의 불만. 윤혜진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모든 불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강 점장님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도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윤혜진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익명으로 접수된 직원들의 제보였다. 점장이 고객을 차별한다. 신입 직원을 괴롭힌다. 음식을 함부로 다룬다. 이런 제보들이 지난 1년간 15건이나 들어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윤혜진은 자리에 다시 앉으며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 당신은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참고 살아야 했겠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윤혜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강 점장님, 저는 어제 당신에게 3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가 쉬겠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물 한 잔을 청했을 때, 세 번째는 음식을 주문했을 때.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순간에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큰 문제는 박서연 직원이에요. 그 친구는 당신에게 여러 번 옳은 말을 했어요. 손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친구를 협박하고 무시했죠. 김태수가 다시 자료를 펼쳤다. 박서연 직원은 입사 2개월 된 신입이지만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글도
가장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강 점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이미 사표를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인재를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회사를 떠났고요. 강민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발. 강민준 점장님. 윤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부로라 매종 드사나 점장직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사나 그룹 계열사 어디에서도 다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제게는 이 일밖에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강민준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어요. 어제 제가 겪었던 모욕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태수가 서류를 강민준 앞에 내밀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것이고 다만 어제 먹다 남은 음식으로 바꿔치기한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사인을 하기가 어려웠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회장님. 강민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오신 겁니까? 저희를 시험하려고. 윤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시험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 청소부 복장을 입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날도 봉사활동 가는 길에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려고 들른 거였죠. 그럼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라는. 네, 일부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당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당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다. 나가봐도 좋습니다. 김태수의 말에 강민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윤혜진을 돌아보았다. 회장님, 저 정말 후회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강 점장님.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바꿀 수 있죠. 다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다. 윤혜진은 남은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든 매장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차별 금지, 직원 존중,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요. 한 임원이 손을 들며 물었다. 회장님, 그럼 라 메종드 사나의 새 점장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윤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박서연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친구는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개월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게 있다면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윤혜진의 결정은 확고했다. 물론 처음부터 점장을 맡기는 건 무리겠죠. 먼저 부점장으로 승진시키고 6개월간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정식으로 점장직을 맡기는 거죠. 김태수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자 회의실에는 윤혜진과 김태수만 남았다. 태수 씨, 어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윤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 회장으로만 살아왔더니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모욕과 무시를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회장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바꿔야 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회사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라 메종 드 사나. 박서연은 새로 단 부점장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표정으로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출근 첫날,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한 달 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강민준 점장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날 오후 김태수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다. 박서연 직원님, 저는 사나그룹 회장님 비서실의 김태수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서연은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로 본사 회장실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니, 윤혜진 회장님이 앉아 계셨다. 서연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윤혜진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네, 미안해요. 그때는 말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서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윤혜진은 서연에게 부점장 승진 제안을 했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부점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서연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생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 달간의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오늘 드디어 부점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부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아직도 부점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모두들 오늘도 힘내요. 우리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봐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직원들도 활기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이 사라진 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라 메종드 사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기, 예약을 안 했는데 자리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내했다. 예전 같았으면 강민준이 복장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거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혹시 여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친절하게 메뉴판을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다. 저희는 다양한 가격대의 메뉴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런치 세트 메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슐랭 퀄리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런치 세트로 주문할게요. 여성 손님은 안도한 표정으로 주문을 했다. 서연은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고 다시 홀로 나왔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다가가 인사를 하자 노신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저기,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여긴 너무 고급스러운 곳이라. 아니에요, 어르신. 편하게 들어오세요. 혹시 점심 식사하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차림으로 여기 있어도 되나요? 노신사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저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서연의 말에 노신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사실 이 근처에서 30년 넘게 페인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도 제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은 없었죠.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용기를 내봤어요. 그러셨군요. 오늘 특별한 날이 되실 거예요. 제가 추천 메뉴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은 주방으로 가서 셰프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셰프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다. 30분 후 노신사의 테이블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올라왔다. 이게 정말 제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식사를 마친 노신사는 계산을 하면서 서연에게 말했다. 젊은 분,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어르신께서 이 건물을 지으셨으니까요. 노신사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윤혜진 회장이 깜짝 방문을 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서 인사를 하자 윤혜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왔어요. 괜찮죠? 물론이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윤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조용히 관찰했다. 직원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님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윤혜진은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잠깐 앉아요. 네, 회장님. 서연이 맞은편에 앉자 윤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노신사분한테 대하는 거 봤어요. 그게 바로 진짜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회장님께 배운 거예요. 그날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제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뭘 보여줬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회장님은 청소부 복장을 하고 계셨지만 누구보다 당당하셨고 품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신입 직원에게도 존중을 보여주셨죠. 윤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앞으로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를 바꿔나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회사요. 함께 해줄 수 있죠? 물론이죠, 회장님. 저도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악수를 했다. 6개월 후, 라 메종 드 사나는 완전히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거듭났다. 박서연은 정식으로 점장이 되었고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익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의 철학이 바뀐 것이다. 입구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라 메종 드 사나. 이 문구는 윤혜진 회장이 직접 쓴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사나그룹의 모든 매장에 걸리게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윤혜진은 다시 청소부 복장을 입고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페 직원은 그녀의 복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말했다. 윤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윤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바로 강민준 전 점장님이요. 사과하러 오셨대요. 윤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대했어요? 물론 정중하게 맞이했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윤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이미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윤혜진은 다시 라 메종 드 사나를 방문했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서연이 그녀를 맞이하며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회장님, 강민준은 윤혜진을 보자마자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윤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개 드세요, 강 점장님. 아니, 강민준 씨.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홀 서빙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 일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변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예전에는 손님들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돈 많은 손님, 그렇지 않은 손님. 하지만 지금은 모든 손님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회장님께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만약 제가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그런 모욕을 견뎌야 했을 거라는 것도요.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미 많이 변하신 거예요. 윤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준 씨,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지금의 당신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 여기 온 건 사과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였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제가 일하는 식당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곧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거든요. 강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윤혜진에게 건넸다. 혹시 회장님께서 그 식당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부탁드릴 자격은 없지만. 윤혜진은 쪽지를 받아 식당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다. 알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민주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윤혜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네, 회장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윤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청소부로 변장해 레스토랑에 들렀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한 사람의 모욕,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1년 후 사나그룹은 모두를 위한 서비스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모든 매장에서 고객 차별을 금지하고 직원 존중 문화를 정착시켰다. 라 메종 드 사나는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레스토랑으로 불리게 되었다. 박서연 점장은 업계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가 일하던 작은 식당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사나그룹의 투자 덕분이었다. 그는 그곳을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식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혜진 회장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청소부 복장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윤혜진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날의 경험이 회장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윤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거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 저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죠.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했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윤혜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예요. 청소부든 회장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옷차림이나 직업,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박서연 씨처럼요. 인터뷰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윤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날 청소부 복장을 입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의 사진이었다. CCTV에서 캡처한 것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윤혜진은 그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날의 나. 그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구를 붙였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라. 직책이 아닌 인간을 보라. 이 문구는 앞으로 그녀가 그리고 사나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곳이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레스토랑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박서연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강민준의 위치에 있었다면 스스로의 편견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윤혜진 회장이었다면 그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